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엑셀 VBA 랭지 개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랭지 개체의 오프셋이라는 속성과 그 다음에 리사이즈에 대한 속성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동적 범위에서 인원수를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에 했던 거죠. 직접 실행창에다가 이제 연습을 좀 시켜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셋부터 할게요. 자, 랭지라는 속성을 개체를 먼저 쓰고요. A1 셀로부터 점 오프셋 상대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행 방향으로 상대 위치, 열 방향으로 상대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뭐 여기 개체가 오겠죠. 오프셋 행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열 방향이다. 자,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향에 음수 양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방향은 행 증가 방향이 플러스가 되고요. 행 감소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수학하고 반대죠. 보통 수학은 이제 y축, 마이너스 y축인데, 그 다음에 열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열 증가 방향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3,2라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 A1 셀부터 아래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한 칸, 두 칸에서 83이 선택이 되겠네요. 자, 액션으로 그냥 select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를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D7로 위치를 좀 기준을 잡고 오프셋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얘도 셀렉트. 그럼 D7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D7이면 얘인데요.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얘인데 마이너스니까 위쪽으로 한 칸, 두 칸을 가서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가면은 이제 김상훈이 나오겠네요. 자, 엔터 이렇게. 쉼표를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김상훈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리사이즈하고 다른 게 0을 써주시면은 이동을 안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Y축으로는 열 증가 방향으로 이동을 안 하고 행 증가 감소 방향으로만 이동하겠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게 오프셋이에요. 오프셋.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랭지를 가지고요. 리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즈라는 것은 리가 다시고요. 사이즈는 크기니까 크기를 다시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얘도 로우 사이즈, 그 다음에 칼럼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향이 아니고요. 행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행 개수, 열 개수죠. 이렇게. 이게 리사이즈예요. 개체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이 행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A1이 단독으로 한 개 되는데 한 개의 열과 한 개의 행이잖아요. 근데 이거 0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0이 아닌 숫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음수는 당연히 못 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0,0을 했다. 그러면 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셀렉트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이제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3행 이렇게 하시면 이제 A1 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3행입니다. 왼쪽에다 쓸 걸.
그 다음에 0 같은 거는 안 되고 이제 여기다가 2를 쓰게 되면 이제 열은 하나가 되겠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다가 3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5를 쓰게 되면 범위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이게 리사이즈하고 이게 오프셋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좀 개념이 잡히셨나요? 그러면 리사이즈하고 오프셋을 가지고 이제 전에 구했던 인원수를 한번 다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내려놓고 서브 프로시저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인원수 3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변수 선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이렇게 하고요. RNG라고 그냥 지을게요. S 하고 타입을 랭지 개체로 선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랭지의 이니셜이 이제 RNG를 많이 쓰죠. RNG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소스하면 S하고 RNG, 타겟이면 TRNG 뭐 그렇게 보통 이니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샘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RNG는 하시고 랭지 이렇게 해서 A1 셀로부터 점 하시고 커런트 리전 기억하시죠? 커런트 리전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RNG가 어떤 상태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여기다가 한번 할 테니까 보세요. 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기억해 줘야 되는데 컨트롤 하고 이제 셀렉트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목을 제외해서 마이너스 1을 안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이 범위가 현재 이렇게 잡혔는데, 그죠? 요거를 이 밑으로 먼저 이동을 해 놓고요. 한 칸 아래로. 그리고 리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아래에 있는 요 행을 제거를 좀 하는 방향으로 순수하게 데이터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샘문을 하나를 더 쓰시고요. 여기다 그냥 RNG로 계속 변화를 주시면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처리된 RNG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RNG를 가지고요. 오프셋 이렇게요. 아래로 1, 옆으로 좌우로는 이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생긴 RNG의 이동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RNG에다가 대입하겠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요거를 RNG 여기서 셀렉트를 이렇게 좀 해주면 제가 한 단계씩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에 가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해서 직접 실행창은 좀 내리겠습니다. F8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일단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계산하거나 뭐 어디에 참여는 안 하지만 이제 로우즈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는 얘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없애고 다시 샘문을 하나 여기다 RNG를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다시 RNG에 가서 이제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줄일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즈 하신 다음에 원래 RNG에
로우즈 카운트 하면은 이게 행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고 로우즈 카운트를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죠. 이게 로우즈 카운트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나오겠네요. 예, 그럼 13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 뭐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이제 마지막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예, rng columns는 그대로 갈게요. columns 점 count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도 줄이시겠다 그러면 이제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rng 점 select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다시 한 단계씩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F8 눌러서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과 리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데이터가 들어간 곳만 선택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 이제 msg box라는 함수를 써서 총 저번처럼요. 인원 수는 이렇게 하나 때리고 앰퍼샌드를 해서 rng 점 로우즈 점 카운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식이 짧아졌죠. 마이너스 1 해줄 필요도 없고 앰퍼샌드에서 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실행할게요. F5 이렇게 하면 이제 12명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오프셋하고요. 리사이즈를 따로 썼는데 이제 같이 쓰셔도 돼요. 요거를 한 단계를 줄여서 리사이즈를 이제 위에다 올리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차례대로 순서를 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프셋, 리사이즈 확실히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RNG를 이제 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내장 함수를 저희가 쓸 수 있다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점 하신 다음에 sum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보세요. 지금 RNG가 어떤 형태인지 얘가 첫열, 둘째열, 셋째열, 넷째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RNG 하시고요. 점 하고 columns를 써서 여기에다가 1열, 2열, 3열로 시작을 하니까 3열을 주게 되면 요게 이제 이 범위에서 RNG는 어떤 범위인지 아시겠죠? 요 범위지 않습니까? 요 범위고 그러면 얘가 1열이고요. 얘가 1열, 얘가 2열, 얘가 3열, 얘가 4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RNG로부터 열과 행을 또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랭지 어디다 쓸까요? G7셀에다 쓰면 되겠네요. G7 이렇게 하시고 밸류는 뭐 생략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RNG를 잡아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칼럼이나 로우를 써서 저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총 인원수가 12명이고요. 여기 850. 자, 약식 계산 한번 볼까요? 요거 더하면 850이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랭지를 선언을 해서 이 셈문은 개체 변수를 초기화 줄 때 저희가 셈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숫자나 문자 변수에는 set을 안 쓰고 let을 쓰는데 그 let은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개체가 변수로 선언됐을 때 이건 랭지 개체라고 하거든요. 그때만 셈문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래서 뭐 더하기를 할 때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계속 더해 주셔도 이렇게 더하기가 나오는데요. 순환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내장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범위를 잡아서 계산을 좀 바로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장 함수를 쓰게 되면 굉장히 또 처리 속도도 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프셋, 리사이즈, 그 다음에 칼럼즈라는 속성 이해가시나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여기서 RNG해서 또 로우즈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일렬을 쓰게 되면 제목만 따로 끄집어내서 다른 데다 또 복사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오늘 강좌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제 오늘 지식인에서 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변수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써야 되냐? 물론 변수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변수를 안 쓰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은 어떤 변수가 뭘 하는지 이렇게 언급이 없으면 이제 여기다 주석 같은 걸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고칠 때 그때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변수 선언을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요. 옵션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시티라고 해서요. 자,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변수를 선언을 안 했다 그러면은 변수에 대해서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뭐 제가 나중에 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이 문구가 이제 보통 이 코딩창에 처음에 상단부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변수선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에 가시면요.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옵션에 가서 편집기에 가보면 변수 선언 요구라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항상 제가 모듈을 생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옵션 익스플로시티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오고요. 여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이제 이 문구가 안 나오는 거죠. 또 이 문구를 지우시고 쓰셔도 물론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뭐 주석 처리하고 써도 되는데 아무튼 변수라는 것은 꼭 선언을 해서 그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이게 이거다 하고 이제 안내 또는 지시를 해주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랭지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랭지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다뤄볼 거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시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랭지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써볼 건지 거기까지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